지장간에 관해서 이제 지장간이 구성되어진 것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격을 잡는 방법까지 했었습니다. 그죠? 네, 네. 이제 원래 격이라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오류가 이 간지가 꼭 천간 10행, 그죠? 지지 12행, 이 22행을 그냥 5행으로 묶어서 뭉텅거려서 포괄해서 오는 오류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래서 여기 격국 같은 경우에는 슬쩍 보고 넘어가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안 다룰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다 다루자니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지거든요.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보통 이 명리학을 하시다 보면 격용을 안 다루면 공부를 안 했다고 치부를 해버리기 때문에 용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다 해서 기초 부분에서 간략하게만 다루어 드릴 겁니다. 자, 격국의 분류, 격국의 종류해가 나오죠, 선생님. 그죠? 격국의 종류가 보면 첫 번째, 내용상의 분류, 형태상의 분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용상 분류는 그 오행의 희기에 따라서 용신을 잡기 위한 논리입니다. 오행의 희기, 용신을 잡기 위한 논리이다. 그래서 내용상 분류가 그 밑에 보면은 억부, 병약, 조후, 전왕, 통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요게 내용상의 분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태상의 분류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거 있죠. 천간에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에 따라서 이제 육친상 격을 붙인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것이 이제 정격이라고 해서 이제 그 팔정격이라고 양인하고 걸록을 빼고 나머지 육친을 붙여서 팔정격만 사용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인 걸록을 포함해서 십정격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격, 특수격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특수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부하시다가 책에 보고 아, 무슨 명조가 비천록막격은 이렇게 생겼구나, 도충격은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로만 감각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격의 그 분류는 뒤에 쭉 썸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놨어요. 요걸 토대로 해서 한 몇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몇 번만. 오늘은 요 격국을 이제 남들은 10년을 하는 걸 우리는 2시간 만에 끝낼 겁니다. 자, 이제 내용상 분류에 가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억부예요. 억부. 거의 80%. 해석에 용신을 잡는 것에 80%가 억부로서 잡습니다. 이 억부라는 게 뭐냐면 억강부약. 즉 강한 것은 거들어서 돕고 강한 것은 이제 빼는 거죠. 억제하고. 그다음에 약한 것은 이제 돕는 것을 용신으로 삼는다. 이렇게 해서 중화의 원리에서 가장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 약하고 금이 강하다면 금을 억제하고 목을 돕는 자를 용신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억부라는 논리를 가장 많이 삼는구나. 거의 한 80%입니다. 80%. 그 다음에 병약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주가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병적인 상태까지 가까인 상태. 그래서 기울어짐이 심해서 그 심한 것을 덜어내는 것이 약이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병약 용신이라 해서 그러니까 썸머리를 하자면 지나친 것을 억제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나친 것을 억제할 때 쓰는 방법. 요게 이제 용신을 잡을 때 한 5에서 10% 정도가 돼요. 5에서 10%. 이게 억부하고 병약하고 좀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신을 잡을 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조후입니다. 조후. 조후는 별표를 해 주십시오. 별표. 이게 조후라는 게 큰 대음량을 보는 원칙입니다. 제일 큰 원칙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운 것은 시원하게, 추운 것은 따뜻하게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덥거나 또 지나치게 차가운 것은 생명력이 없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때는 간지도 무용이다. 즉 팔자도 쓸 수가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추울 때 달이 어떻게 됩니까? 자월이나 축월은 너무 얼어붙어서 쓰기 힘드니 이때는 분명히 필히 팔자 내에 화가 드러나야 쓴다는 거죠. 화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미는 어떻습니까? 오미라는 것은 너무 덥죠. 이럴 때는 수기가 드러나야 이 팔자가 조후가 갖추어졌다, 밸런스가 맞아졌다고 해서 간지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질병 요소에서 많이 다룹니다. 질병 요소에서. 그냥 이거를 이러한 낱말을 쓰는구나, 용신을 잡을 때 이러한 낱말을 쓰는구나 정도로만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조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전왕이라는 것은 팔자에 강한 기운이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그 바닷가에 가서 그거 있죠. 이제 모래 쌓아놓고 하나를 딱 꽂아 놓습니다. 이렇게 모래를 쌓아놓고 깃대를 하나 딱 꽂아 놓죠. 그 다음에 슬슬슬슬 빼먹게 하는 놀이. 그러니까 서서히 걷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해소를 시키는 거죠. 걷어낸다, 해소시킨다. 강한 기운과 상통한다는 이 말이 통한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화의 기운이 많다면 화를 소통시켜주는 자가 뭡니까? 서서히 빼내는 게 토가 되겠죠. 예. 네. 토가 과다하다면 서서히 빼내는 인자는 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빼내는 게 전왕입니다. 그럼 그 자가 용신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한 8자 중에 6자가 금으로 돼 있다. 네. 이러면은 그럼 수가 용신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그렇죠. 예. 부득이하게 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통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행의 세력이 뭐 강한 게 2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소통시켜주는 자가 용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는 이런 용신 자체를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딱 책해 쓰는 거는 첫 번째 조후입니다. 조후. 조후로서 음양이 맞아졌는가. 이것이 제일 큰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 음양이라는 게 뭡니까? 짝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즉 내가 목일 줄 알면 나와 반대되는 기운이 뭡니까? 토와 금, 즉 재성과 관성이 실제로는 짝이라는 거예요. 짝. 즉 얘들이 용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전왕의 경우 있잖아요. 전왕의 경우. 그게 뭐냐면 왕자 입격하라는 거예요. 왕한 자를 격으로 삼아라. 왕자 입격. 즉 이것을 누출시키는 자가 용신이라는 논리예요. 실제로 팔자의 용신은 이거밖에 없어요. 첫 번째 큰 조후가 맞아졌는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짝, 재냐, 관이냐, 그리고 왕자 입격해서 그 강한 세력을 누출시키는 자가 용신이 된다라는 논리예요. 저희 쪽에서 보는 관점. 그런데 보통 이제 책에 텍스트상에는
억부가 제일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용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안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팔자에서 제일 중요한 수단은 첫 번째 조우가 맞아졌느냐, 그 다음에 팔자에 그 다음 찾아보는 게 재를 찾는 거예요. 재성이 있느냐. 그러면 나와 짝이 되는 게 있으므로, 그죠? 살 가치가 생긴 거예요. 요즘 세상에 우리 한국이 자본주의죠. 돌이면 다가, 돌이면 다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재가 굉장히 이제 사람이 살 때 꼭 있어야 될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편에 가면 천간 합부분을 배워요. 천간 합부분에 보면은 갑과 기, 합은 토다. 맞습니까? 네. 안 배우셨죠? 을과 경이 합하면 금이다. 그 다음에 병과 신이 합하면 수가 되고, 그 다음에 정과 임이 합을 하면 목이 되고, 그 다음에 무와 개가 합을 하면 화가 된다는 논리가 나와요. 근데 이걸 잘 관찰을 해보자면 갑의 입장에서 기는 뭡니까? 재성이죠. 자, 요 기의 입장에서 갑은 뭐예요? 관성이죠. 재관이 짝이라는 거예요. 재관이 짝. 이게 이제 천간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상적인 합이잖아요. 이상적인 합. 그죠? 이미 이렇게 답은 줘놨어요. 천간합에서. 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재와 관이에요. 재와 관. 나중에 고급반에 가면 제가 그래요. 이거 이전에 찾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드려요. 그게 뭐냐면 인성이에요. 인성. 일단 팔자에 인성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찾는 거예요. 인성이 있으면 이거는 별 볼 일이 있는 팔자가 되고, 팔자에 인성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팔자가 된다. 그렇게 가르쳐 드려요. 하여튼 인성을 첫 번째로 보고, 그 다음에 인성이 있다면 두 번째 재가 있는지 관찰하라. 그 다음에 재가 없다면 그 다음 짝이 뭐예요? 관성이죠. 이미 답은 있다는 게 답은. 근데 무슨 억강부양, 뭐 억부 논리, 병양 논리 찾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성이 이 세력을 가졌느냐,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수가 미약하다 하더라도 관성이 세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문지기를 하더라도 뭐 커다란 그룹의 문지기라든지, 그죠? 아니면 저기 청와대 문지기라든지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재와 관이 잘 생겼느냐. 눈에서 인성이 오면은 그 역할이 그 시기에는 좀 인성의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팔자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팔자에 가지고 있어야 그걸 내 것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주팔자가 이렇게 8글자가 이루어지죠. 그죠? 이렇게 8자로 이루어져요. 그죠? 요걸 팔자에 있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그죠? 가지고 있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를 할 때 프라이팬에다가 그죠? 뭐 뒤집개 같은 게 있어야 후라이라도 할 수 있듯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후라이팬이 없다. 운에서 인성운이 왔다. 그걸 예를 들어서 후라이팬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생긴 건 후라이팬이 아니라 옆집에서 빌려준 냄비 비슷한 거예요. 물론 후라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예쁘게 후라이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에 없는 것은 일단은 없는 거예요. 네. 운에서 온다고 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게 팔자에 식상이 없는데 운에서 식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음식점 장사를 했는데 보면 책에 보면은 결과론만 나와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만 나와요. 근데 실상은 보면 뭐냐면 팔자에 식상이 없다는 것은 내 무기가 맛있게 만드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단 운에서 온 거는 단품목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분이 신뢰가 있는데 국밥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는 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재물을 취하는 수단이 팔자 내에 인성이 강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 좀 되면 부동산 사고,
돈점 되면 부동산 사고. 이렇게 해서 재산을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식상운이 떠나간과 동시에 그 사람은 가게를 다 팔았어요. 왜? 내 팔자에 무기도 없고 운도 없으니 그걸 더 이상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업으로 그 사람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인데 책의 설명은 뭡니까? 중간은 싹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마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실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거죠. 왜? 그거 오면 다 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팔자에 없는 건 없는 것이다. 요거는 형식상 텍스트에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일단 가르쳐는 드리고, 우리 쪽에서 보는 관점은 첫 번째 조우가 갖추어져 있느냐, 두 번째 재, 관, 그 다음에 세력이 강한 왕자를 입격, 격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것은 서서히 빼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용신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내려간다면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 식상이에요. 참고로 본부필부 일반인들 팔자는 다 질문이 그거예요. 선생님, 올해 제가 답답하겠습니까? 덜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 흐름은 식상의 흐름만 보면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냥 요런 억부라는 용어를 용신을 잡을 때 억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병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조후, 전왕, 통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용신을 맞추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다 중화의 논리예요. 중화의 논리. 즉 그렇게만 보시면 뭐 더 이상은 볼 게 없습니다. 용신으로 잡아서 다들 뭐 목화운이 좋다 이러는데 목화운도 한두 개입니까? 어떤 때는 깨어지고 어떤 때는 잘 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왜 그 설명이 만사형통이라 그러죠. 만사형통. 운이 좋아가지고 대운이 와가지고 만사형통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정말 못 보는 사람이에요. 만사형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만사형통이 될 수가 없느냐? 자, 우리가 봄, 여름, 그 다음에 이제 장하, 늦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그 다음에 겨울로서 우리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돌아가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름 운이 좋다 하더라. 자, 이게 좋아요. 좋다 하면, 반대 계절은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이게 5개가 다 갖춰지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사형통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사형통. 진짜 팔자가 좋은 거에는 이런 식으로 3개 정도는 자기가 좋은 작용이 있겠죠. 근데 나머지 2개는 무조건 허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자연의 원칙이에요. 법칙이고. 이 말인즉슨, 만사형통이라는 말인즉슨 그림자가 없다는 말과 똑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늘 아래 서 있는데 그림자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어디를 비추나 그림자는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형통이란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다 뭔가 하나가 채워지면 나머지 것은 허결해진다라는 거예요. 허결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용신을 잡아서 뭐 화운이 뭐 용신이 되니 그때 대발한다. 뭐 만사형통한다. 그러면 그 말이 정답이겠습니까? 판단은 선생님들께 맡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태상 분리에서 우리가 눈여겨봐둬야 될 것이 정격이에요. 정격. 정격은 뒤에 가서 설명이 드릴 거예요. 설명을 새로 드릴 건데, 자, 기본적으로 정격은 이제 월지의 육친 있죠? 월의 육친을 격으로 삼는다고 앞 시간에 배웠죠? 정격에서